지난달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 그리고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그 숨진 여성 종업원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김 기자가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들어와서 여자 종업원 2명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직후에 여종업원과 남성 손님 1명이 사망했는데요.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남성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어떤 흰색 가루가 발견됐는데 당시 동석했던 다른 여성 종업원은 숨진 남성이 술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동석자들에게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경찰은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손님 1명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꿨습니다. 숨진 여종업원이 녹음한 대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숨진 여종업원의 그 녹음, 유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죠. 자, 숨지기 직전에 녹음했던 그 결정적인 녹음 내용 들어보시죠. 별장에 걸렸으니까 게임에서 내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맛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앞에 언니 웃고 있는 거야. 사람 있지. 제정신 아니게 갑자기 거기서 옷에 막 물 다 묻고 입에서 막 코에서 막 물 나오고 입에서 막 물 막 흐르고 그랬는데 앞에서 언니 웃고 있더라. 자,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숨진 여종업원의 그렇죠. 생전에 이제 그 숨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얻고 지금 공개된 상황인데 이 파일은 뭐냐면 종업원입니다. 숨진 피해자 종업원인데 같이 이제 술을 먹는 과정에서 뭔가 술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맛을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입과 뭐 코에 물도 나오고 뭔가 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신변의 이상을 느끼고 녹음기를 전화기에 녹음기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켰고요. 이것을 이제 녹음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 증거가 됐던 거고 아마 술자리 도중에 이 피해 종업원이 자신의 어떤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녹음기를 작동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말시지 워딩을 보면은 앞에 앉아 있는 언니가 웃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던 일행 중에 여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보고 웃고 있더라.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유흥주점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남성 2명이 여성들을 불러서 그 여성 중에 한 분이 이 피해 여성인데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뭐 게임을 하다 벌주를 받았겠죠. 벌잔을 받고 이 벌잔을 받고 이렇게 먹으면 일반 술이면 앞에 있는 지금 시청자 같으면 시청자분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으면 시청자분이 그렇게 웃지를 않는데 앞에 있는 여성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는다라는 의미는 이게 분명히 일반 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술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경찰이 지금 이 파일을 통해서 확인했는 것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참석했던 나머지 사람들, 즉 그 죽은 그 남성뿐만 아니라 2명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피해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른바 뭐 왕게임 같은 이런 벌주를 주는 게임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마약이 들어있던 그 술을 이 피해자, 숨진 여성에게 몰아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도 뭔가 몸에 이상함이 느껴지고 뭔가 이거 뭔가를 먹었구나라는 느낌이 와서 바로 동생에게 이 숨진 고인이 전화를 겁니다. 나 방에서 무슨 약을 먹은 것 같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해 여성이 당시에 그 주점 관계자한테 손님들이 결제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 이상이 느꼈던 거예요. 아니면 신원파악을 하려던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몸 이상을 느꼈고 내가 이상한 걸 보는데도 앞에 여성분이 웃고 있더라 손님들이 이런 상황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낸 뒤에 3시간 만에 숨이 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성분이 마약이라고 한다면 마약을 먹고 사망할 정도라면 과다 투여한 거죠. 상당히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먹었을 때에도 느낄 정도로 마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걸 마신 후에
안타깝게 또 3시간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몰아갔답니다. 자, 그 방에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또 다른 여성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너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식으로 너 안 되겠다 술 먹여야겠다 이러면서 게임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 언니를.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숨진 피해자 쪽으로 그 마약이 든 술잔을 막 몰아준 거예요, 이렇게. 네, 당시 피해 여성은 다른 종업원에게 원래 저 약 먹이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신 술에 누군가 약을 탄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동석했던 다른 여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이랑 놀다가 게임이나 하자면서 언니를 몰아갔다면서 우리가 노는 동안 언니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손님들 눈에 그게 기분이 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측은 피해 종업원 몰래 술 마시기 벌칙에 걸리게 조작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네. 일단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1회 투여량이 0.03g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사망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은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저도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경찰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이 지금 숨진 남자가 차이도 엄청난 어떤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상황,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여성이 웃었다라는 그 점을 조금 더 조사를 깊게 해서 분명히 어떤 마약을 투약하는 점을 알았다면,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0.03이 넘는 것을 분명히 술잔에 넣었다는 걸 알았다면, 첫 번째 상해죄까지는 공동정범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사람이 사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가졌다면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게 판례 태도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죄값이 있는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의 관계를 반드시 깊이 조사해서 피의자 신분을 전환했으니까 마무리까지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좀 더 나아가서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좀 지식이 만약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지금 말한 것처럼 공지하고 있고 알고 있었다면 저는 살인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거 상해치사 정도까지만 적용되지만 안다 그러면 그걸 과다 복용시키고 충분히 죽을 거라고 미필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살인죄 공동정범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럼 경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명 분리해서 마약 어느 정도 사용했고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은 계속 좀 챙겨보기로 하죠.